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579화 영화 전람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또 돌아갔네. 아, 이게 좋아. 전란 아니에요? 전란인 것 같긴 한데 계속 이걸 말해야 될 텐데 그따구로 하면은 나도 피곤할 것 같고 듣는 분도 피곤할 것 같고.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오랜만에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댓글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 막막기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두 번째 편. 네. 저는 살인범이 타고 있던 차가 좀 과하게 오래된 거 아닌가 싶었고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안 보여서 그때부터 시간대가 다른가 생각이 들었어요. 윤계상이 나이 먹은 상태가 김윤석인가도 싶었고 이건 좀 아니지. 아니 근데 처음에 모르고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에이 와꾸가 다른데. 무슨 소리야? 아역 다 다르게 쓰고 뭐 그런 거지 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자, 왜냐하면 살인 정황을 그냥 덮는 게 과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차라리 이게 더 맞는 근거인 것 같고 하지만 와꾸가 다르다. 하지만 아니었던. 네. 자, 그리고 아가가가가가가님 533화 장송의 프리랜 5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로라 내션이 572화 어제 못 봤어 67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 아이디 안 바꿔요? 아직 안 바꾸셨네. 일부러 안 바꿔주는 것 같아. 고2 때 읽었던 링 정말 한 페이지 읽고 주의 살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 후로는 깜짝 놀라는 작품들은 있었는데 딱 와닿던 공포물은 없더군요. 마루이 비디오 편에 써주셨네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구나 최근 공포물은 미스터리물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괴하게 등장인물이 죽는 작품은 코미디의 한 장면 같기도 하더군요. 뭐 모든 게 장르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니까 미스터리가 가미된 호러가 많긴 하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그렇죠. 누가 범인을 찾는 거? 뭐 그거 그런 아니면 것도 뭐,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 또 뭐 그런 미스터리 그렇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렇고요. 오로라 네이션님이 573화 최애 아이 2기 첫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이 197화 바이올렛 에버가든 두 번째 편에 1000캐시, 40화 음악 영화 세 번째 편 린다 에피소드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풍쿠마님. 최근에 람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거 리메이크죠? 뭐 계속 얘기가 나와서 네, 리메이크 연결되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편 봤는데 하도 옛날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좀 신선하긴 하더라고. 그래요? 야빠빠 그 노래 아니에요? 오프닝 다 당연히 바꿨어요. 아니고 이런. 몰라 그림이 좀 세련돼졌나? 저는 내용이 다 기억에 나서 뭐 되게 새로운 건 없다라는 근데 느낌이긴 했어. 근데 이름은 이제 람마로 나오고 원래 다 람마였지만 똑같죠? 하나 두나 세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건 일본 이름으로 나오죠. 아카네야. 아, 그치, 아카네. 그리고 사오토메 람마야. 이게 나중에 만화책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난 만화책을 더 열심히 봤거든. 애니메이션보다. 애니메이션은 TV 투니버스에서 했을 때는 극장판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만화에 없는 거 막 꾸며가지고 한 거 그런 건 좀 열심히 봤던 것 같고. 자, 그리고 후원 이체해주신 분 계십니다. 네. 독상가님이 15,000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무풍쿠마님 10,000원, 하달님 5,000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디에서 요괴사설 전자책을 단독 선출간했습니다. 아마 이미 판매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벤트로 구매하시면 포인트백 5%를 드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뭐 돈도 좀 돌려받고 재밌는 책을 읽을 기회니까 늦지 않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11월 17일까지입니다. 전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전난. 자, 전란 얘기해볼게요. 자, 감독은 김상만 감독. 걸스카우트, 심야의 FM 이런 영화를 연출했던 사람이고 사극 쪽은 잘 안 하셨네요.
원래 걸스카우트 전에도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좀 다재다능한 충무로에서 좀 유명한 분이었는데 걸스카우트로 이제 입봉을 했는데 요게 잘 안 됐지. 아 그러네. 요게 굉장히 안 됐어. 내가 이거 리뷰 쓴 것도 있는데 나는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장르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보기도 했거든요. 네. 재밌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아줌마들만 나 이경실 나오고 뭐 내용이 뭐예요 그게? 이게 돈가방 쟁탈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갯돌을 들고 튀었어 미장원 원장이. 근데 이제 뭔가 연관이 돼 있고 그 아줌마들이 그 앞에 가지고 뭐 쫓는 뭐 이런 얘기예요. 기억나는 것 같다 그거. 네, 진짜 잘 만들었어. 재밌게 지금 봐도 좀 흥미롭게 구성을 했고 네. 일부러 이렇게 짜치게 만드는 부분도 좀 웃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잘 안 됐고 심야의 FM을 안 봤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또 이번에 봤거든요. 네. 좀 영어도 잘 되지 별로더라고. 야, 이게 잘 되지 않았나 근데? 모르겠어. 이게 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유지태 나오고 나 이게 전반적으로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 전반적으로 재미도 크게 있진 않았고. 자 그리고 이 전란이 좀 유명해진 거는 각본과 제작에 박찬욱 감독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박찬욱의 영화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아마도 그래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네. 사실 처음이죠. OTT 영화를 이렇게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한 게 뭐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넷플릭스에서는 2024년 10월 11일에 공개됐습니다. 자, 주요 인물은 뭐 주인공 천영, 강동원 씨가 역할을 했고 노비라는 사실 때문에 화제가 됐지. 강동원 같은 노비가 어딨어? 막 이러고. 그 검은 칠 조금만 하면 맨날 노비야? 노비 쟁탈전 벌어지겠네 이러면 저 노비는 내 거야 하고. 뭐 시커멓게만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자 그리고 에이 박정민이 노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 또 이 이종려 예. 요 이제 양반 역으로 이제 했는데 또 어울려 싸움 약간 못하는 뭐 그런 느낌. 그렇지. 그리고 박정민 씨가 약간 짜증의 아이콘이잖아요. 짜증 연기의 1인자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어느 영화에나 다 담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충분히 그 강동원의 상대 역으로 역할을 굉장히 재미나게 잘 했던 것 같아. 네. 둘이 요즘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디 또 나오는 데가 나왔어? 있나? 그 천박사 뭐 이런 영화 있었지. 아 거기도 나왔었나? 거기에 무슨 그 여자 신령이 몸에 들은 그런 무당 역으로 나오죠 박정민 씨가. 아, 그래요? 재밌네. 안 봤구만. 그리고 요즘 핫한 배우 김신록 씨가 연기한 범동. 그러니까. 우선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광주 분이에요. 나는 아, 그래서 그래요? 난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리얼이었구만. 아 예전에 네이티브였어. 곡성 한참 그 인기 네. 있을 때 그래서 곡성 출신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힘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 있고 그랬었거든요. 광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만. 자 그리고 김자령 역의 진성규. 아 진성규 배우가 머리를 길게 하고 나오면은 안 된다. 뭐 짧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건 상관없네요. 목이 잘려서 그런가? 뭔 소리야? 아주 이런 호러 개그를. 목이 이렇게 짧았어. 아이 더러운 개그들. 머리가 너무 짧아. 자 그리고 외군 장수 겐신 역의 정성일 씨. 켄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작중에서 켄신이었나? 겐신이야. 아. 그 세이 켄신이고 청이 검신이라고 강동원을 부르는 이름이고 얘는 무슨 겐신이었어. 뭐 다 아시겠지만 정성일이 영화 평론가가 아닙니다. 이제 연진이 남편이다. 잘생긴 유재석이다. 진짜 유재석 씨랑 너무 닮아가지고 네. 둘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 자 그리고 원래 뭐 역할 선조는 뭐 왕이 죽은 다음에 정해주는 거잖아 그 이름은. 하지만 그쵸. 선조의 차승원 자막이 계속 선조로 나오더라고. 되게 어울리더라. 그러니까요. 좀 진짜 좀 독특했어요. 느낌이. 궁에 그렇게 집착하는 게 너무 잘 어울려. 궁덕후. 궁덕후에다 나는 제일 조금 웃겼던 게 웃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생선 한 마리 가져. 이게 이거 가져왔냐고. 삼시세끼 느낌 그러니까. 나죠. 아 그러네 삼시세끼 아, 하다가. 저도 웃었어요. 어이 유선수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막 이런 거 같은 그 느낌이었어 느낌이었어. 진짜. 아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구만. 그리고 좀 재밌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왕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계급 사회잖아 완벽한. 처음에 그렇죠. 비아냥대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뭐 왕하고 노비랑 같아? 그럼 너도 왜 포졸 같은 애. 아 여기 앉아. 골룡포 써서. 이거 줄 테니까 여기 앉아. 막 이러잖아요. 결국 안 주더만. 약간 그런 느낌의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했다. 차승원이기 때문에 예능으로 뭔가 보여줬던 이미지를 적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요즘에 잘 봐도. 맞아요. 저번에
그 뭐죠 폭군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의 킬러를 연기를 했잖아. 네. 뭐 아주 새롭다고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또 재미있으면서 그런 어떤 폭력성 같은 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어떤 엘리트 킬러를 연기하는데 굉장히 좀 아주 재밌는 발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예능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중첩돼서 너무 진지한 스테레오타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생각나서. 그 독전 2에서는 너무 그게 힘이 들어가서 어색한 거였잖아요. 그런 캐릭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영화 그거는 2편 안 만드는 게 낫었어.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 뭐 한효주가 혓바닥 낼름거리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입이 항상 벌어져 있고. 뭐 그러면 못생겨 보이냐고. 원래 예쁜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4개의 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쟁, 반란 이렇게. 그래서 전 하고 이제 딱 뜨면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정열입의 난을 진압하면서 시작이 돼. 뭐 실제 있었던 그렇죠. 인물이고 사건이죠. 그래서 선조가 정열입의 아들인 정옥남을 막 취조하면서 대동계의 기조를 막 비웃지. 어떻게 노비랑 왕이랑 같냐? 아 같아. 뭐 너도 뭐 이러면서 말은 안 했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이제 신분제를 옹이하는 뭐 이런 약간 연극적인 톤으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결국 정열입은 광화문 사거리의 효수가 된다. 그리고 그 천영 강동원 씨가 연기한 천영이 추노꾼 광희한테 잡혀왔어. 근데 얘가 벌써 주인의 어사검을 훔쳐서 2번이나 도망치다 잡혀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갑니다. 12년 전. 원래 천영은 양인이었는데 뭐 어머니가 갑자기 천민이 됐어.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뭐 어머니가 빚을 졌나 뭐야 천민이 되니까 일천 즉천에 따라서 얘도 천민이 된 거야 하루아침에. 그래서 병조 참판 이국조 집에 팔려가서 이 아들 이종려 박정민이 되는 이가 맞는 대신 매를 맞는 종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집에 노비가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무슨 역할 하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쫙 보여줘요. 판소리로 네. 보여주잖아요. 근데 매 맞는 종이야. 얘가 가자마자 원래 매 맞던 애가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 이후 죽는 걸로 나오지. 그렇죠. 네. 이 처죽일 양반 새끼들 아니요. 아니 그지 애가 못하는 걸 왜 남한테 그래? 그게 말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베테랑에도 나오잖아 사실. 1편에. 역사와 전통이 있네. 유해진 대신 맞진 않아? 거기서? 그랬나? 뭐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지. 네. 근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 벌써. 그렇지. 왜냐면 자기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도 뺏기고. 그래서 까마귀가 막 그 아빠 시체 막 파먹고 있잖아. 눈 파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 추노꾼 광희한테 금세 잡혀간다. 당연히 이쪽으로 올 줄 알았겠죠. 애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요 앞서 나왔던 게 이제 두 번째였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재로 오니까 이제 천영이 잡혀와가지고 그 대감 앞에 그 이국조 병조 천판 차라리 죽이라. 막 하면서 저주를 내리지. 그 약간 비아냥대는 것도 있어. 그 비아냥대는 게 그런 거지. 우리 도련님 뭐 맨날 낙방하던 우리 도련님 어떻게 그 장원급제 하셨을까 하면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지. 벌써 알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사실은 이런 저주라는 거는 그냥 약간 상투구 아니야? 네 식솔들 다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치. 뭐 전쟁 날 줄 알았겠어 얘가. 그러니까 지옥에 그냥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긴 거야 이종류한테는.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해를 하는 어떤 발판이 되는데 뭐 다 어차피 이런 오해가 어떤 사소한 말에서 시작하고 또 이제 파생되고 뭐 이런 거니까 납득할 만한 뭐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말 씹으릴 때 신경 쓰고 해야 된다. 씨부라. 그러면 안 돼. 이때 뭐 해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뭐 뭔 소리를 못해. 결국 이제 종료가 이제 천영의 손을 어사검으로 찢고 족쇄를 채워서 광에 가두라 해.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내가 널 살릴 수 없다 하면서 막 귓속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만들고 다시 과거로 갑니다. 원래 그 어린 종려는 검에 재능이 없었어. 그래서 맨날 천영이 이제 대신 회초리를 맞았던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하도 맞다 보니까 그 종려의 검술 스승을 좀 연구해서 좀 덜 맞게 하려고
밤에 이제 대련을 하면서 연습을 한 거야. 깨워가지고 야, 네 스승은 패턴이 있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잖아요. 패턴. 아이 그렇네. 패턴이라고 했나? 아, 패턴이 아니겠구나. 일찍이 영어를 했네. 강약, 중강약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검술이 느니까 요 대감이 천영을 종려의 대련 상대로 이제 두면서 얘네 이제 회초리 질에서 벗어나게 된 거야. 아, 그리고 되게 거기서 슬펐던 게 자기가 맞을 회초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 잔인하냐. 그래서 그거 부러뜨리면서 막 울잖아. 거기다가 이게 흠집 내는 거 아니야? 빨리 부러지게? 그렇게 맨날 맞으면 죽어. 앞서 죽은 애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연고라도 제대로 돼 있었겠어? 골마서 다리 잘릴 수도 있고. 그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맨날 맞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봐. 고통,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겠다.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거품 몰고 죽고 그런 거죠, 뭐. 자, 그리고 앞서 그 비아냥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종려가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묵가를 보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야. 얘가 이제 그 대련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모질지 못한 면이 있죠, 종려가. 네. 그래서 막 때려야 될 때 못 때리고 그치. 뭐 그런 점 때문에 뭐 무술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결국은 천영이 이게 기회다 하고 이제 대감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내가 대신 시험을 보겠다. 만약에 합격을 하면은 나를 면천시켜 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장원급제를 했어. 대리 시험에서 아니, 전국 수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요. 대충 했어야지 미친놈이. 너무 나댔어. 왜 최선을 다하냐고. 대학교에서 대리 출석한 다음에 뭐 리포트 A 받은 거 아니야? A볼. 그럼 이제 교수님이 부르잖아. 자네 일로 좀 와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했나? 저는 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장원급제를 해서 어사검과 청천익을 하사 받습니다. 이 청천익은 푸른색 옷이야. 나중에 그래서 이 천영을 상징하는 뭐 이런 의상이 되죠. 뭐 청이 검사라고 불렀던가? 그랬던 거. 청이 검신. 아 검신. 에이 케이신다 하면서 막 애들이 막 놀래지고 막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면천 약속 받았으니까 천영은 떠날 준비를 하는데 종려가 아 기다려 그럼 내 아빠한테 노비문서 받아올게 하고 갔는데 이제 얘가 잡혀오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틀어졌던 거지. 그런 어른의 사정을 몰랐던 거지 얘네가. 근데 다시 잡혀온 현재로 가면 이제 광에 족쇄가 채워져서 구금이 돼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요 전 막이 끝나는 요런 건데 남해에서 어떤 어부가 그래 새가 왜 하늘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냐. 아니 이러다 아버지 새가 날개짓도 않았는데 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공중에 있어. 공중부야. 왜 있는겨 했는데 이게 뱃머리 위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외구의 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배가 막 밀려 들어온다. 그 연출은 좋았었어요. 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인 쟁장이 펼쳐지죠. 이때 이제 선조는 피난을 가. 그리고 종려도 이 선조 피난길에 호위역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어사검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 없네 이런 거지. 그리고 가기 전에 그 친구인 천영의 족쇄를 풀어주죠. 그러고 노비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 집에서도. 그러니까 어사검이 사라진 것도 사실은 그 매질로 처음에 죽었던 그 소년 막동이라고 하는데 얘 아버지가 미리 빼돌려서 이제 반란을 꾀하고자 했던 거다. 그치 그랬대. 예, 그래서 이대감도 그 농기구 맞고 죽어요. 농기구에 아예 찍혀 있잖아요. 어. 여러 개. 호미 뭐. 그동안 씨 애도 막 패서 죽이고 뭐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아예 군인이잖아요. 그 무관이잖아요. 꽤 높은 직급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사를 많이 잡았겠어. 이딴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하긴 뭐 그랬겠죠. 에이. 그 뭐라고 하죠? 뭐 공감병? 그런 갑질 뭐 얘기. 아니면 뭐 가혹행 했거나 뭐 이런 거겠지. 야 이것도 역사 전통이 있네. 짜증나. 아무튼 그렇고. 네. 야 노비들 각자는 이제 재물을 챙겨서 뭐 가고 뭐 이대감네 이제 가족들도 다 태워 죽여. 분노가 아주 이제 그게 찬 거지. 그동안 그 개 취급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그리고 한편 천영 같은 경우는 그 종려의 아내를 구하려 하는데 이 종려 처가 그 손을 막 뿌리치면서 어디 이 천한 것을 만지느냐 하면서 니놈 저주대로 되었다며. 이거 마음에 담고 있었나 봐 사람들이 다. 갑자기 얘한테 은장도를 막 휘둘러. 그러면서 결국 불타는 집에 스스로 아기를 안고 걸어 들어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불탄 집이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구하지도 못한 근데 거죠. 이때 천영이 헷갈리게 했어. 이게 어사검 이게 누구 몸에 박혀 있었잖아. 그걸 빼면서 피투성이 된 검을 들고 그리고 청포 들고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얘가 사람 죽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거지. 그렇다고 도망쳐야지 그러면은. 뭐 도망치도 왜 불구덩이로 들어가냐고. 사방의 노비가 이제 어차피 죽을 걸 알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네 손엔 죽지 그렇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보여준 건데 잘못 죽은 거지. 뭐 하필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저주대로 됐어. 아니, 그러니까. 저주대로 된 것도 그렇지만 너무 그 오해를 살만한 얘가 그렇게 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리고 천영은 그 어사건과 청천익을 챙겨서 말을 타고 도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선조의 피난길 이게 되게 재밌는데 비가 막 와. 그랬더니 이게 막 흙탕길을 가잖아요. 그 중전에 가마가 막 뒤집어져서 이 중전이 막 흙탕물에 막 뒹굴잖아. 뭐 입 막 부여잡고 있더만. 그리고 내려다본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한양은 막 불에 타고 있어. 그래서 내 궁이 왜 불타느냐 뭐 했더니 재밌죠. 이제 왜구가 벌써 여기까지 왔냐 한양까지 그건 아니잖아. 왜구가 아닌 백성들이 질렀다. 선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내 백성이 왜 내 궁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있는 거지. 이 백성들이 임금의 궁에 불을 지른 이유는 딱 하나지. 임금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 벌써 거기에 이제 분개해서 경복궁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말을 타고 청천익 입은 천영을 사람들이 이제 군간으로 오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의병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천영은. 자 그리고 왜군 같은 경우 기카 겐신이야. 아까 말했던 정성일 씨가 연기한 이 부대가 이제 한양으로 진격 중에 뭐 조금 재미있는 이런 거 이제 박찬욱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주, 암시, 뭐 예언 같은 건데 그 한 무당한테 이런 예언을 들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네 손에 등칼로 목을 꿰뚫려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너 죽을 것도 모르면서 뭘 남의 예언을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꿰뚫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자 나루토로 간 이제 선조는 요거 나루토만 건너면은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건데 앞서 말했지만 반찬이 시원찮다면서 투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가져왔냐. 근데 이 생선도 어렵사리 구한 거야. 그 제사상에 올라가고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돌팔매질 당하는 거지.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이 새끼 하면서 이거 조상님 걔들이 그 귀한 거 남겨둔 걸 그걸 빼가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팔매질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관군은 백성을 베고 있고 의병이 왜군과 싸우는 장면과 크로스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이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을 죽이고 있고 이 민간인들이 외세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그런 거죠. 뭐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종려 같은 경우도 집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이 천연이가 이거 그랬구만 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때부터 흑화. 그래서 이제 칼에 분노가 담기게 되는 그래서 거지. 막 쏜다. 잘 썰더라고. 백성들을 다 죽인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다 똑같은 놈들이요 하면서. 칼에 자비가 없어졌다. 그리고 천영은 정말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이제 왜군을 상대하는 시퀀스가 펼쳐져요. 여기 막내 광대가 하나 있지. 얘 돌팔매질을 하는데 뭐 얘가 이제 막 밀어붙이고 막 활 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왜구가 조총질을 하잖아. 네. 이때 이제 천영이 막 단신으로 막 외병을 막 헤집어 넣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겐신과 천영의 일기토가 처음으로 펼쳐지지. 이때 겐신 휘하에 뭐 부하들 좀 칼 좀 쓰는 애들 몇 명 보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직접 나선 거였죠. 아니 근데 천영이 실제로 만약에 조선시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키도 엄청 크고. 아, 그렇지.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셌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기록을 보면은 170cm의 거구였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 100 한 5, 60 했겠지 뭐. 50 커봤자. 정도 있을 거야. 왜나라는 뭐 더 작았을 거니까 너무나 거구였다. 그래서 그 무거운 칼을 양손에 들고 싸우는 이도류를 창시를 한 거고 뭐 베가본드도 보면 잘 묘사를 했죠. 이게 뼈를 끊을 수 없다. 한 손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근데 가능했다. 그런 완력을 지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후대에 만들어진 대중문화 컨텐츠의 무사시를 다루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거의 2m에 가까운 뭐 그런 거구로 그리는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그런 역할에 좀 부합하는 모델로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강동원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군도에서 이 칼 쓰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주 네. 재밌었지 그거. 그때 거기서 멋있었잖아. 근데 딱 쓰고.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그렇게 막 멋있게. 왜냐면은 그건 의상이 중요해.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그 양반이 쓰는 검술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치.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정말 전투에 가까운 실전 어떤 무술 같은 느낌이 있는 거 네. 그건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 근거리에서 잡는 게 많더라고. 그 멀리서 전체 동작을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게 좀 별로였나 보죠. 칼 요 손잡이 부분 그걸로 막 맞고 되게 세세한 액션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아, 네. 그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해. 근데 강동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 멋진 모습을 또 보고 싶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청천이 입었잖아. 펄럭펄럭 걸리면서 싸우면 또 그러니까. 괜찮을 텐데. 근데 자꾸 그냥 말 타고 가는 거 그런 것만 보여줘. 그것도 멋있긴 해. 어쨌든 그 겐신과 천영의 요 싸움은 이제 겐신 왼뺨에 이제 상처를 내고 검을 놓쳤잖아요. 이 검을 잡기 위해 막 절벽으로 몸을 던지고 뭐 떨어지기 전에 투구부를 거의 뭐 무공술 아니야 이 정도. 그리고 뭐야 물에 떨어졌어. 그 생명의 물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럼 무조건 그건 산 나오고 거지. 고치고. 아무튼 투구불이 2개가 달렸잖아. 이 하나를 겐신은. 잘라냈죠. 나중에 또 잘라내지. 그게 누구냐 박정민이 따르죠. 서로 하나씩 잘랐다.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대한 적은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 그 자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4개 장이 이제 전쟁 반란인데 사실 임진왜란은 안 보여줘요. 끝났지. 7년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왜구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그 신분제와 싸우는 듯한. 맞아요. 그리고 뭐 더 구체적으로 뭐 한 인물로 하면은 사실은 왕과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이야기여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에는 그 어렸을 때 그 인연을 가지고 뭐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고 그다음에 힘을 합쳐서 왜구를 무찌르는 걸로 끝나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 부분. 그 메시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기획이 돼 있었던 거잖아. 뿔을 하나씩 자른다. 그렇지. 우린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거야 뭐야. 뭐야? 손조랑 싸우고 하면 역사를 너무 많이 바꿔야 되니까 힘들었겠지. 아니 근데 좀 그래. 이 메시지 자체가 박찬욱이 의도했다라는 보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로 마치 우리 시대로 보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함께 손을 맞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말이 돼? 다 쳐죽여야 돼. 근데 이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완전히 다 근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선조도 뭐 이렇게 궁덕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픽션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지고 거의 뭐 한 80, 90%는 다 픽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결국은 이제 다시 나루토의 선조 상황을 보면은 배를 타고 막 건너면서 배도 태우고 나루토도 다 태우고 주변 민가도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해요. 태우는 거 참 좋아해. 이것도 뭐 이승만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거 생각해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였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다음 산막 반이라고 뜨면서 7년 후 외란이 이제 종전이 됐지. 그리고 천영 같은 경우는 김자령 장군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도립계에 사용하는 범도 그 김신록 배우 등도 이제 함께 요 부대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요 의병들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해서 종전 후에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굶고 막 그러잖아요 맨날. 그렇지. 그리고 뭐라도 해주면은 뭐 까마귀 고기 먹고 막 그러잖아. 아무튼 그래서 흩어져서 뭐 농사를 지으러 갈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예, 예. 진퇴양난 상황인데 인정받지 못하면 또 그것대로 또 문제잖아. 아무튼 그래서 요 안에서 불만이 막 쌓여가고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김자령 장군 같은 경우는 다시 내가 왕한테 건의하겠다. 얘는 사실 이제 양반 출신인 거야. 얘만 양반 출신이었죠. 근데 범동 같은 경우는 뭐 천민 내지는 뭐 그냥 그런 거 같아서 그냥 나라 따위 뭐 그냥 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약간 이런 주의인 거지. 그래서 아이 그냥 뭐 유야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 갈라서게 됐죠. 그리고 선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되게 많이 늙었더라고. 다 해줬어 수염이. 7년 사이에 고생을 많이 했나 보지. 그래서 이 돌아와서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꿈에 연못을 봤는데 지금보다 3배는 커가지고 그게 아주 보기에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경복궁 재건에 막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때부터 궁덕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만류를 하는데 이제 궁자를 막 쓰면서 궁자가 그렇게 길어? 가운데가 이게 적치고 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종묘와 사직 뭐 그런 거잖아. 이걸 세워야 된다.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었나요? 그 아들이 뭐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당연히 이렇게 그거 아니지. 이것도 역사 전통이 있었네요. 아들은 굳이 똑똑해? 청와대에서 뭐 용산까지 갈 뭐 그런 거냐고. 거기다 일조를 태워야 되냐고. 아무튼 그렇네. 아 박찬욱의 의도가 있었구나. 뭐가 너무 매치가 많이 되는데.
이러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박찬욱은 아니었나요? 몰라요. 아무튼. 기억도 안 나.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종료 같은 경우는 계속 선조 피난길에 뭐 동행을 했기 때문인지 지금은 완전 측근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얘가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을 보위하는 그 역할이겠죠. 경호무사로 뽑혔다고 했었어. 아, 그 나루토에서 다 뵀잖아. 아이,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랬겠지. 그리고 사바사바를 엄청 잘하게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애들은 막 만류하는데도 얘는 왕이 옳다 막 이러면서 임금님이 옳다 막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냥 그랬죠 뭐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옳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말을 잘 털더라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자기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천민 천영한테 가족이 몰살됐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해서 그렇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궁 재건도 이 계급사의 위험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뭐 정말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 선조의 뜻을 그냥 알랑방구를 끼는 건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덕형이 나와. 오성과 한음의 그 이덕현이죠. 그렇죠. 이덕형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왜 우느냐 막 그러고 공신도감을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그 전란 중에 이제 의병들이 공을 세웠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 그치. 이런 거지.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신도감 설치를 권하나 그거 해 하는데 궁궐 도감도 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같이 해 막 이러면서 누가 안 한다고 했느냐 하면서 그러지. 그 약간 진짜 짜증나. 타성한 말투 약간 그런 거. 자 그리고 과거 또 천연과 종려의 일화가 나오는데 종려가 막 그 아들이랑 같이 걔랑 그 방에서 노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다가 천영이 이제 밖에서 뭔가 뭐 신호를 주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처가 되게 못마땅해 해. 어찌 왜 종이랑 노는 거냐. 종 따위랑 막 노냐. 개는 기르는 것이고 종은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 종 부리러 갈게 이러고 나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각별한 사이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에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종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더 컸다 이런 거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노비 따위를 내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요 장에 들어오면 이제 졌잖아. 그 왜군은 그래서 조선인 행색을 하면서 이 조선 땅을 돌아다니는 잔당이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나무에다 이제 표식을 해놨나 봐 그동안. 요걸 확인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이제 보물을 숨겨놔서 요걸 이제 찾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청일검실 세이켄신 천영의 부대가 나타나서 제압을 한다. 그 겐신과 이제 천영의 재대결이 펼쳐지는 듯 하는데 이때 천영이 칼을 뺏기나 뭐 이래. 그랬더니 겐신의 그 와키자시 단검보다 좀 긴 거? 네. 원래 두 자루를 차고 다니죠 사무라이들이. 하나는 긴 칼이고 하나는 이제 그 비상시에 쓰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무사시는 두 개를 다 들고 싸웠다 이거잖아. 이 와키자시로 상대를 해. 그런데 그 뭐 중조류라는 검술인데 자기가 뭐 과거 왜군 장수를 보고 배웠다. 근데 전쟁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치. 사실 되게 생략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묵과 시험이 벌어지는 것도 웬만한 영화였으면 보여줬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재밌는 부분이잖아. 오락이 될 만한 어떤 장면 아닌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냥 장원급제야. 그 아빠가 그 대감이 막 그 어사와 쓰고 막 좋아하고 뭐 이 장면부터 그냥 시작을 하잖아. 네. 여기서도 그래서 뭐 배웠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결판을 못 내고 그물로 생포를 한다. 왜냐면 임금한테 진상해야 되니까. 그 겐시는 이 7년 사이에 조선인 코를 베고 다닌 비귀라고 불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수였나 봐. 코귀신이지 비귀. 그리고 전쟁 중 감춘 보물을 찾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전달이 되죠. 그리고 범동은 그 보물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어서자. 각자 도생하자. 그치. 이렇게 했는데 자령 같은 경우는 그 보물조차도 조정에 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국가에 바치면 국가가 알아서 주인을 찾아줄 거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꿨다. 이렇게 보이긴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꿨다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고. 그렇지. 근데 이름부터 김자령 완전 김덕령 장군 딱 그 모티브인 거 같잖아요. 결국은 죽을 사람. 아니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도 좋은 대접을 못 받잖아. 네. 백성들이 너무 환영을 하는 걸 보고 선조가 못마땅해 하는 장면이 나오지. 이거는 네. 완전 이순신 그거네. 또 그렇죠. 옛날에 선조가 이순신은 나 따르네 하면서 되게 싫어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 겐신이 천영 손에 두른 막 붉은 천에 대해서 막 이제 묻자 막 회상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문과 시험 대신 보러 간 날 그 여기 손에 도노라고 써 있었잖아. 도망친 노비라고. 그렇지. 이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빨간 천. 네, 둘렀죠. 그동안 뭐 이 종류의 약간 상징처럼 얘도 그때 합격했을 때 요거 두르고 있었으니까 계속 두른 거야. 같이 시험 본 애들이 몰랐나? 아무튼 그때 이제 합격을 하고 돌아왔는데 뭐 다 짐작해봤듯이 이대감 같은 경우는 면천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어. 그치. 그래서 추노군 광해를 보내서 아예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때 눈치를 챈 천영이 자리를 떴고 그 잠시 후에 이제 광해가 막 떠나자 그때 이제 천영이 나타나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고 이제 싸운 거였지. 그치. 그때 종료 같은 경우는 어사검을 쥐어준 거야. 그러니까 훔친 게 아니라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 지금 전쟁 벌어졌는데 남쪽에 가서 왜구를 잡으면 면천될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잡혀온 거지. 그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아직도 내가 네 동무냐? 네 강동원이 물어보죠. 이때는 강동원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끄덕하죠. 종료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쨌든 간에 둘 사이에는 그 신분을 초월한 어떤 우정 뭐 그런 게 있었다. 있었죠, 그런 거 요때까지는. 보여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앞서 말했지만 왜 이렇게 배신감을 크게 가질까? 별것 아닌 존재였으면 안 그랬겠지. 그치. 별거였던 존재죠 진짜. 사실 사랑했다. 하긴 브로맨스네. 자, 그리고 이제 김자령 일병대가 한양으로 갔는데 이때 가던 도중에 이제 청주 목사가 왜구랑 협력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머리를 밀었지. 예, 그 왜구 그 머리 있잖아. 그거. 그 스타일. 예, 그걸로 했는데 지 혼자 또 막 연애를 즐기고 있어. 아, 이거 말이 돼? 지금 주위에 그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아니 있는데. 그렇게 굶어 죽고 있으면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렇다. 근데 좀 뭐 일부러 이제 연출을 한 거겠지. 아니 뭐 케이터링 불렀나? 아, 이 케이터링 서비스 좋네.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서 의병대가 생각이 갈린 거야. 이때도 자령은 그래. 내가 이거 가서 조정에 통보하겠다. 근데 천영은 이제 면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치. 따르는 거잖아. 계속 자령을. 근데 이제 범동과 대다수 의병들은 청주 목사를 습격을 해서 죽이고 의적질을 해요. 이건 이제 다른 집에 갖다 줘야지 하면서. 근데 이게 좀 얘네들 범동이나 애들도 너무 생각이 없네. 지금 자령이 그 임금 만나러 얘네들이 이 짓 하면 분명히 귀에 들어갈 거고 자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 그때 무슨 얼마나 통신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금방 귀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야. 이거 얘들이 좀 자령 전화해? 자령을 죽이려고 한 거야 이거 일부러. 나중에 왔잖아. 근데 파바를 통해서 뭐 편지 같은 게 전달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근데 뭐 이런 어떤 의적질 같은 게 의적질이라니까 좀 그런데 의적 활동 같은 게 어떤 분노에서 시작한 거잖아. 그렇지. 이 국가 따위를 엎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아나키즘 아니겠어요? 아니 그 우리는 막 까마귀 고기나 겨우 먹고 있는데 쟤네들은 막 저렇게 연애 즐기면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데. 얘네들도 앞뒤 안 가리고 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주먹밥 먹으면서 와, 쌀밥 오랜만에 먹다 막 좋아하는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더 이상 이제 국가는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그런 차원 얘기는 아니고 자령을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행동이 어떻게 불러올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한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갈라섰으니까 그걸 왜 해. 생각하겠어요. 갈라섰는데. 갈라선 이유가 우리는 청주 목사를 덮치겠다라고 했는데 자령이 만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쵸. 갈라서게 된 건데. 죽일 줄은 그 몰랐겠지. 행위 자체가 왜? 그거 뭐해? 아니 나중에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범동 막 자령 죽은 거 보고 아이고 통곡하고서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게 그 영향을 미친 건데.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생각할 때 얘는 부패했고 이미 외국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미 배신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여기서는 뭐 아까 아나키즘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국가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자령의 사망 소식, 그리고 심지어 왕이 죽였다, 그리고 광화문 거리에다 또 효수했다라는 그런 거 모가지를 또 들고 오잖아 천영이. 그때는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장의 제목은 란이 되는 거죠. 난.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한양에 도착한 김자령과 천영은 그 백성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선조가 이를 못마땅해 하고 이때 그 종묘한테 어떤 편지가 전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청주 목사 시해 사건인 것 같고 자령만 왕과 이제 독대하기로 하고 천영과 일행은 무슨 연애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갑시다 했는데 고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니네 고기. 자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모죄로 잡히고 뭐 뒤집어 씌우면 다 되니까 천영 일행 같은 경우는 군졸한테 포위가 되나 가까스로 혼자만 탈출을 하는 것처럼 나머지는 보이죠. 다 죽은 것 같죠. 그 죽었죠. 자리에서. 기럭지가 중요하다니까 담을 그냥 확 넘어가잖아.
그리고 이때 자령 같은 경우 영날검을 쓰더라고. 나는 니네는 왕을 따르고 죽이진 않겠다. 갑자기 켄신 됐어. 영날검으로 다 제압해. 켄신이요. 몽둥이로 또 다 쇠몽둥이로 다 두들겨 패. 그러다가 총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네. 총 앞에 장사 있냐고. 결국 그냥 몇 놈이라도 썰었으면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얘도 아까 말했지만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 거야. 그치. 끝까지 못 벗어난 거지. 얘는 유생이고 어쩌면 그렇지.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전복을 할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죽는다. 왕이 부패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끝까지 죽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라고 해야 될까? 네. 자, 그리고 오직 궁궐 재건에만 관심 있는 선조는 그 자령의 목도 이제 효수를 해서 얘가 이런 역모를 꾀했다. 이걸 이제 백성들한테 알리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령을 죽이려고 옆에서 진언한 게 종료였지. 네, 그리고 천영 같은 경우도 이 거린으로 분해가지고 이를 막 이제 지켜보다가 이걸 지휘하는 애가 종려구나 하는 걸 알고 얘도 이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야. 저 새끼가 나한테 이런 짓을 이런 거지 뭐.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적이 된 거죠. 아마 그 종려의 예전에 그 불난 집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둘이 재회를 해서 싸우지 서로를 원망하면서 대결을 하는 거야. 근데 천영이 이겨요. 근데 예전에 이제 종려가 자기 손 찔렀잖아, 어사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상황에 몰려서 한 거긴 근데 했는데. 그거 살짝 찔렀는데 이건 박아버리지 않았어? 그때도 박았어. 그때도 박았어. 아, 그래요? 그때도 박았어. 그 방식대로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빚은 없다 그런 느낌의 손등을 찌르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때 또 추노군 광희가 계속 나와. 이 사람들 되게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벌써 얘 때문에 2번 잡혀왔지. 그 대감은 자기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광희였지. 이래서 결판을 내야 될 상황인데 그 막 조총으로 어깨를 맞은 그 상황에도 얘 팔 뭐 그런 자르고 막 목 자르고 막 엄청 썰더라고. 그치. 그래서 죽인다. 예, 그래서 리타이어 끝. 보냈어 이제. 그리고 도주하던 천영은 그 자령과 일행을 목까지 챙겨서 가. 엄청 무거웠겠지. 사람 머리가 그렇게 가볍진 않을 텐데. 맞아요. 우리 왜 수영해 보면 알잖아. 머리 뒤로 누면은 배영 무조건 뜨지. 그러니까 귀까지만 담그면 무조건 뜨잖아. 머리가 참 무거울 텐데. 그래서 가자마자 기절을 하는 것 같아. 그치. 힘들었겠지. 그리고 도주 중이기도 하고. 뭐 챙겨 먹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래. 자, 마지막 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영을 막 추격하는 뭐 이런 장면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김자령 참수를 시작으로 이제 밀란이 계속 발발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종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겐신 이미 잡혀왔잖아. 그치. 요 부대를 가지고 항해 군대를 조직해서 보물을 찾고 동시에 천영한테 복수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항해가 진짜 있잖아. 있죠. 그 이순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치. 항해 쓰죠. 거기서도. 실제로 있고. 자, 그래서 종려의 금군과 겐신의 투순군이 천영을 쫓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지. 그 천영은 범동 일행한테 도착하자마자 이제 기절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치. 범동이 막 패지. 그러다가 이제 보물을 찾아서 이제 조정 상대로 우리도 봉기하자. 근데 보물을 찾자마자 천영과 범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뭘 또 조정한테 뭐 그거 봉기도 하고 뭘 이래. 그러니까 귀찮게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보물이나 나눠 갖고 그냥 삶을 살자. 그치. 그래놓고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 가슴 속에 응어리와 불꽃이 막 아직도 막 활활 불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얘네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합니다. 천영과 범동을 묶어놓고 자기네끼리 이제 보물을 갖고 튀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미안했는지 뭐 캐지나 칭칭나는 뭐 이런 거 부르면서 가더라고. 맞아. 약간 그 쓸쓸한 기운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뭔가 흥으로 만회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때 그 아까 말했던 그 투순군 겐신 부대가 나타나서 이제 조총으로 사격을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된 거지. 근데 이때 이제 막내 그 광대 하나 있었잖아. 돌팔매 전문가. 근데 얘는 가다가 아무래도 그 천영하고 범동을 좀 따르던 애기도 했고 네. 나는 못 가고쇼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책상가 걔가 이제 보다가 사실은 얘 막내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데려온 거였는데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라 해가지고 보내준 거였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보내주는 거였죠.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았다. 그 목숨도 건지고 그 죽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영하고 이제 범동도 풀어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가본 현장에는 목 잘린 시체들만 즐비하다. 그리고 종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때 약간 쓰다가 이제 귀찮았나 봐. 박찬욱이 되게 이제 쉽게 가더라고. 결투장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야, 일로 와. 뭐 이런 거잖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았나 보지. 굳이 아니 도망가면 끝인데.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겐신 같은 경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 네. 사실은 종료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 사실 처음부터 그랬죠. 그렇죠. 보물만 찾아서 오고 그리고 뭐
반란군도 뭐 진압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반란군이 딱 특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전혀 그런 건데 와, 서로 이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된다. 네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닷가에서 일단 종려가 먼저 그 왜군 이 항해를 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총을 다루고 있었던 거는 이 왜군이었던 거야. 총이 터져버리지. 뭐 앞을 막으면 터지지 하면서 마치 조선과 같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를. 아니 얘가 분석력도 아주 좋아. 마치 조선과도 같다고 이렇게 풍자까지 해.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때 종려랑 이제 겐신이 대결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 투구의 남은 뿔도 종려가 잘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영이 가보니까 그 금군하고 항해랑 싸우는 장면이니까 저 뭐야 뭐 이러다가 이거 야, 뭔 짓들이요? 야 가서 싸워 우리도 싸우자 해서 3파전이 된다. 그렇지. 그리고 막 해모가 되게 짙어졌잖아. 요 상황에서 이제 겐신이 이탈하려고 하자 종려랑 천영이가 둘이서 싸우게 돼. 그 셋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싸우는 이상한 아니, 장면인 거죠. 그렇죠. 1대1대1 스타 이런 거 해보면 개판이거든. 열심히 싸우는 그렇지. 사람이 지는 거거든. 맞아. 그렇지. 그럴 때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돼. 열심히 그 길목 막고 벙커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가면 되지. 배그처럼 그냥 계속 기어가다 보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갈량이 왜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를 했어. 이 솥발처럼 세 개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서로 치는 일이 없다. 그렇지. 여기 쳐들어가면 우리 여기 치면 끝장인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 개를 나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래. 또 개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뭐 금방 그 오해를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가 자신은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걸 이제 알아채. 그러니까 불구덩이로 내가 네 가족 쳐놨다고 얘는 생각하고 있구나. 너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뭐 이러면서 나 아니요. 네 처가 이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 오해 해소 끝. 뭐 그러면서 풀렸어. 야 둘이 진짜 신뢰가 아주 돈독해.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왜 그랬어? 몇 마디로 해서 아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지. 애증의 관계야. 그래서 얼라이를 맺고 그러면 이제 이제 둘이서 겐신이라고 2대1로. 이제 싸워. 종려가 이제 와키자시에 이제 발을 찔려가지고 이미 이제 치명상을 입고 거의 목 근처를 베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죠. 천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도류로 대적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겐신하고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 검 손잡이로 막습니다. 천연이. 아 이거 멋있었지. 그리고 칼을 든 겐신의 손목재 잘라낸 다음에 요 남은 팔도 다 잘라. 이제 손이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칼을 들어. 이 칼에는 아직 그 겐신의 손이 달려 있는 거야. 요걸로 목에 박아 넣는다. 자 이제 저주와 복선이 회수가 됐지. 영험한 무당이었다. 이 장면을 위해 모든 걸 갈아놓은 듯한 느낌. 뭐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네. 이렇게 뭐 재밌었어. 재미는 있었어. 그리고 죽어가는 종료에게 또 아직도 뭐 네 동무냐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종료가 끝난다. 하면서 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조가 이제 금군이 사라진 가운데 보물이 궁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상자를 까 보니까 소금이 들어있네. 소금 안을 뒤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코가 우수수 나온다. 그렇지 뭐 그 외구들 뭐 코겠지. 뭐 아무튼 그동안 모은 코인가? 그렇죠. 무슨 외구들 코예요. 비기가 모은 코들? 뭐 그럴 수도 당연하지. 있고. 지금 그걸 보물이라고 묻어놓은겨? 아니 그걸 이제 갖고 가서 우리가 이만큼을 뱄습니다라는 걸 또 증명하려고 가져가려는 거 아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이 나오지.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져오면은 뭐 그만큼 뭐 보상을 해줬다는. 뭐 그래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랬다며. 엄청 쓸모없는 보물 찾았네. 그러니까 그것도 절여져 있어. 그래 안 썩잖아. 어,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연출이 재밌었어요. 이 차승원 씨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들잖아요. 드는데 이제 코와 딱 그 일치하는 순간에 컷을 잡아. 그래서 와 하고 놀라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여전히 이제 궁궁궁 거리다가 보물 도착하니까 궁 어디에 뭐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되게 한심해 보이는 뭐 그런 연기 굉장히 이 캐릭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보통 또 그 조선시대 어떤 왕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그 사극을 보면은 왕의 수염이 생머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방 안에 있어. 산적두목처럼 해놔가지고 그 이미지도 참 재밌었던 아니 것 왜냐면 같아. 그것만 따로 빗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치. 수염도. 그것도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다 해준 사람이 있었어. 파마도 해주고 이제 막. 선조는 오직 궁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나 아 보지. 비켜 하지 마. 그랬나 보죠. 그리고 천영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계는 망했으니까 더 이제 널리 또 같은 크게 같은 거니까 뭐 범동계. 범동계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범동이랑 그 일행이 되게 좋아하면서 끝난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깔끔하게 끝났죠.
굉장히 뭐 독특한 장면들은 많았는데 네. 사실 영화가 다뤄야 될 부분 같은 거를 다른 데로 이양을 한 게 좀 독특하게 느껴지긴 해. 근데 크게 한 방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 맞아요. 저 그냥 무난했어요. 그리고 원래 실제로 그 검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치. 일본에 비해서 되게 약했대요. 그 검술 자체도 덜 발달됐고 무기 자체도 좀 길이가 달랐고 얘네가 훨씬 더 길고. 지향하는 게 좀 다르긴 해. 지금 네. 우리는 포에 아주 강점이 있었고. 뭐 그런 포와 게 활 뭐 이런 거. 네. 그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 검으로 잡았던 거 자체가 사실 조금 안 맞지 그래도 않았나? 아니 뭐 유능한 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렇긴 있을 수 하죠. 있지. 그래서 여기서 걔도 갱신도 인정했잖아요. 고려 시대엔 천하 제일검도 있었고. 누구지 그게? 그게 역사에 딱 한 구절 있는 거 가지고 걔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혼자서 뭐 200명 죽였대나 이래가지고. 아 진짜? 난 그거 그냥 완전 픽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뭐가 있긴 있었구나. 척준경. 아, 척준경 뭐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때 뭐 검술 다른 작품이 이 작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보면은 맹인 검객도 나오고 아니, 거기서 그렇긴 하죠. 견자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흡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거기서도 그 어떤 천민의 어떤 계급 갈등 같은 거를 또 막 그리고 있잖아. 심지어 때도 똑같아. 임진왜라는 때인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왜구와 싸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약간 그런 상황의 모티브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 그려내는 어떤 그 신분 사회가 굉장히 처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아 진짜 왜 혁명을 안 일으키고 이렇게 참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묘사가 굉장히 찐득하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농기구로 그 막 찔러 죽이는 이 장면까지 묘사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시체가 나왔을 때 막 박혀 있잖아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현실상 사회상을 굉장히 잘 그려낸 작품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경복궁 뭐 이런 거 막 불타고 막 한양시내 뭐 이런 것도 재미있기도 했고. 네. 마지막에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군도의 강동원의 브로맨스와 밀란 그리고 다시 칼을 쥐어주다. 사실 아까 적었어. 하세요 그럼. 영화가 좋다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막 메모를 했어. 그러니까 평등을 갈구하던 이들의 발버둥질 처참하고 처연하도다. 사실 되게 기쁘게 얘기하긴 했어. 우리가 즐겁게. 근데 영화 분위기 절대 그렇지 않지. 그렇죠. 죽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묘사가 막 목 잘려 죽고 막 코 베어 죽고 막 이런 느낌 뭐 그리고 심지어 굶어 죽고 뭐. 그렇죠. 맞아 죽고. 그렇죠. 저 할게요. 신분제, 전쟁, 우정. 삼박자가 어긋나다. 자신 있게 하라고. 삼박자 어긋났어? 네, 조금 균형이 좀 안 맞았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하고 네. 좀 길게 했네요. 자 다음 화 예고하고 그럼 끝낼게요. 네. 자 다음 화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데 오랜만에 하는 건담 시리즈네요. 자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 편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